사랑. 저는 인간이란 존재는 사랑하기 위해 또 받기 위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것에 대해 갈망하고 배우지만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제가 지금껏 느낀 사랑에 대한 속성은 바로 불완전함입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무너지는 원인은 그들이 정해놓은 개념 속에 완전한 사랑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모형의 것을 계속 갈망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며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든 애인이든 친구든 간에요. 사랑이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사랑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불완전한 존재예요. 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개인으로서 완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족과 사회라는 것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아메바처럼 철저히 독립생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인간처럼 이기적인 생물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선천적 이기심 때문에 우린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가 가진 이기심을 이해하고 가끔은 양보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기심, 그것은 바로 각자가 가진 신념과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바로 존중이죠. 사랑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존중해줄 때 그것이 사랑인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거죠.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고등하지만서도 가장 고등하기에 이기심을 타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만든 인간의 허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심과 욕심을 통제하기가 가장 어렵죠.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이기심은 사회에서 정한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단지 개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준법과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행위에 한해서는 누군가를 보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기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신념과 가치관, 우선순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작든 크든 하나이든 셀 수 없든 말이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조차 말 못할 비밀들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 사이에 비밀은 없어 라는 가치관을 주입시키며 모든 사생활
또는 생각을 말하길 바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밀을 지키는 쪽이 이기적일까요? 비밀을 말해라고 하는 쪽이 이기적일까요? 이렇듯 가치관에서 발생하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이 특정 상대에게는 이기적이고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상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요. 그건 그만큼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마음의 문을 다 열지 않은 것이겠죠. 아니면 그가 원래 타고나게 독립적이어서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는 게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제 가치관에서 그건 비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밀을 말해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거라고 생각돼요.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이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상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비밀을 숨기는 상대로 인해 자신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며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꼈나요?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은 당연한 것이겠죠. 또한 나의 의견과 생각이 그대로 존중받을 때 그것 또한 행복함과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다. 그것은 엄청난 가치이며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를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한때는 사랑을 소유의 개념과 동등하게 봤었습니다. 모든 가까운 관계에서요. 그때 했던 사랑은 당연히 모두 실패했어요. 제가 상대를 온전히 존중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대가 저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거나 상대가 제가 바라는 기대대로 행동해주지 않으면 잘 삐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시라는 개념은 가족에게 가장 자주 적용되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짜증을 가장 많이 내는 이유가 바로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만큼이요.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가 불행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이죠. 인간은 본질이 이기적인 존재라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자신이라는 존재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 라는 책에서 사랑은 결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말해요. 저도 이 책에서 배웠어요. 물론 이론으로 알아도 실제로 무의식이 바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초연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과 저와의 관계에서도 말이에요. 지금 노력해서 바뀌지 않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이든 환경이든 어떤 대상이든 말이죠. 아마 그럴수록 더 어긋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보다는 내가 현재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 환경은 저절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빠르고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조차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 우리 자신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 그것들은 더더욱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어긋날 거예요.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믿음으로 기다려주면 그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돌아올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그 존재를 사랑해줬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그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도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믿어주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길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믿어줘야 한다는 사실. 그것 또한 꼭 기억하시고 Love yourself. 항상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